만나서 반갑습니다. 2017 수능 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 2를 맡은 이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18강이죠. 대단원 화학 평형 새로운 단원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부터 하게 될 화학 평형은요. 꽤 많은 내용이 대단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이제 평형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대단원에서 우리가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자유에너지 관점에서 화학 평형의 세계를 논할 거야. 그렇게 본다면 기존의 7차 교육과정에서 했던 그 짤막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반응에 있어서 화학적으로는 평형이 이루어지다 보니 상평형, 용해평형, 그리고 산과 염계평형, 산화환원 평형까지도 그 내용이 다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요, 예전에 7차 교육과정에서 각각을 했던 내용이 한 번의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전체의 단원에 다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그 화학평형 많은 내용 중에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개념 하나를 탈피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까지, 그리고 화학 1에서도,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다뤘던 거에서는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역 반응. 여러분들 이거 가역적이야? 이거 비가역이야? 이런 표현 익숙할 거예요. 사실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건 일단 뭐냐 하면 온도, 압력, 농도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자,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하죠.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이다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그동안 가졌던 개념을 다 깨셔야 돼요. 중학교 때는요, 오롯이 화학 반응 짠 하면 짠, 뭐야, 반응물 넣어주면 생성물 다 가는 줄 알았어요. 화학 1에서도 그랬어요. 화학 1에서도 역반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보세요.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정반응도 일어나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요. 실컷 생성물 나오는 줄 아는데 그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역반응도 일어나는 가역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뜻. 선생님, 그럼 가역반응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가역반응이라고 표현하죠. 사실은요, 이들은 완전 100% 비가역이 아닙니다. 역반응이 무시할 만큼 너무나 작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이들을 총칭해서 이건 그냥 비가역이야. 비가역 정말 안 가 라고 본다는 뜻. 그래서 연소 반응, 기체 발생 반응, 산염기 중화 반응, 앙금 생성 반응. 자, 연소가 되거나 기체가 발생하면 다 날아가죠. 그거 다시 포집할 수 없어요. 힘듭니다. 자, 산염기 중화 반응하면 물 분자라고 하는 안정된 분자가 형성이 되죠. 자, 그렇지만 그 물 분자도 선생님이랑 나중에 산염기 평형 가면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다시 이온화해요. 이온화하는 정도가 크진 않지만. 자, 앙금 생성 반응.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앙금 생성 반응하는 거 외웠죠? 앙금 생성되면 절대적으로 이거 다시 이온으로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그 개념 깨셔야 돼요. 사실은 아주 미약하게나마 정말 10의 14제곱분의 하나 정도 꼴? 이렇게끔까지도 앙금이 이온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뭐냐? 정말 진정 100%로 비가역이 있느냐? 그렇진 않다. 아주 쬐끔, 정말 쬐끔, 아주 무시할 만큼 그렇게라도 역반응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무시할 만큼이면 그냥 그걸 총칭해서 비가역이다 라고 얘기해도 좋아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된다는 뜻. 자, 결론만 얘기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개념 정반응만 가는 거 아니고 역반응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용해라 라고 하는 뜻이 된다는 뜻. 자, 그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적 평형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둬야 돼요. 동적 평형은 뭘까요? 움직임이 평형을 이뤘다는 거예요. 움직임 평형. 뭐냐면 가역 반응이었죠. 가역 반응에서는요, 정반응 일어나고 역반응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정반응과 역반응이요, 같은 속도로 일어나. 그래서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반응 멈춘 것처럼 보여요, 선생님. 더 이상 반응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요. 그렇게 움직임이 평형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한다? 동적 평형이다 라고 한다라는 부분 꼭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화원에서 중학교에서 배웠던 개념, 이거 반응하면요, 선생님 반응 용기 짠 넣었어요. 이거 반응 다 일어났어요. 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정반응도 가고 역반응도 온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는 이게 반응이 종결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종결된 것처럼 보일 뿐 뭐야?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어떻게 된 상태? 같은 속도. V1과 V2가 같아져 있는 이렇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알아두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H2, I2, HI. 자, 뭐죠? 두 개의 요오드와 수소, 아이오딘과 수소가 수소기체와 아이오딘 기체로 분해가 된대요. 자, 그렇게 분해될 때, 자, 처음에 요만큼을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들이 반응해서 점점 어때요? 줄었습니다.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응이 진행돼서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얘네들이 다시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반응 속도도 점점 진행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 있는 움직임이 평형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 평형이다. 이거 이제 평형에 도달했어. 타협점 얻었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처럼,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반응이 마치 종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종결된 건 아니고 끊임없이 정반응, 역반응 일어나 라고 한다는 부분. 따라서 중요합니다. 평형이 되면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서로 같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요거예요. 농도. 자, 뭘까요? 농도가요, 평형 상태가 되면 반응물질, 생성물질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해요. 유지. 자,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농도가 같은 거 아닙니다. 같은 거 아니에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때의 농도를 뭐라고 지칭할 거야? 평형 농도. 선생님, 평형 중요한가요? 완전 중요하죠.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능에서 항상 여러분들 힘들게 어렵게 잡아내는 구석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자, 평형이라고 하는 뜻,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서로 같아져 있는 상태. 평형 상태에서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각각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 그 농도를 우리 뭐라고? 평형 농도다 라고 얘기한다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봅시다. 평형 상태에서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어떻게 돼? 유지가 될 뿐이지 그 농도가 서로 같지는 않다. 같다라고 혼돈하고 있는 개념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요. 같지 않음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화학평형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지난 시간이었죠. 연력학을 얘기하면서 반응의 개 여러 가지 종류를 얘기했습니다. 열린 개, 닫힌 개, 고리 개. 그런데 화학에서 다루는 개는 닫힌 개입니다. 물질의 이동은 없지만 누구만 에너지의 이동은 있는 상황. 자, 따라서 화학평형 상태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닫힌 개에서 성립을 하게 되고요. 반드시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존재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 자, 뭘까요? 그렇죠.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 정반응, 역반응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반응물 하나도 없어요. 제로 베이스예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생성물이 다시금 역반응 가서 반응물 만들어 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항상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더불어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서로 동일한 동적 평형, 움직임이 평형을 이뤘어요 라고 한다는 뜻. 자, 3번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함께 존재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들의 평형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고 그때의 평형 농도를 기억해둬라. 왜? 나중에 평형상수 구할 때 쓰게. 자, 화학반응식에서 개수의 비 이거 잘 나와. 이거 많이 틀려 니네.
개수의 비는 자 보세요. 물질의 평형 농도의 비와는 무관합니다. 평형 상태일 때의 농도 값이 개수의 비가 아니라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우리 화원에서도 했었어요. 개수의 비는 뭐였죠? 반응하고 생성되는 그들의 입자수의 비입니다. 즉 반응하는 몰수의 비임을 명심해 두시고 평형 농도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새로운 평형에 건드릴 수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랑 나중에 르샤틀리에 원리를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되는데 자, 누군가를 변화를 시키면 다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뭐야? 논도, 압력, 농도 이 세 가지의 변인에 의해서 평형이 바뀌게 돼요. 그럼 이들은 다시금 그 평형을 제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는 르샤틀리에 원리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선생님 요런 비유를 해줍니다. 자, 선생님 요거 잠깐만 책상을 같이 잡아볼까요? 우리 교탁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중학교 때 열심히 혼자 공부했죠. 이렇게 교탁에서 공부합니다. 친구가 지나가요. 그래서 교탁을 이렇게 쳐요. 이렇게. 교탁 어떻게 됐죠? 삐뚤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나요? 이 교탁 삐뚤어져 있으니까 아유 친구야 괜찮아 내가 자리 옮겨줄게 하고 이렇게 자리 옮겨서 이렇게 공부하나요? 이런 친구들 없어요. 어떻게 하죠? 다시 이 책상을 제자리에 이렇게 해서 내 자리에 원래 두고 다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어떤 평형일 때 친구가 책상을 툭 치듯이 온도, 압력, 농도의 조건을 다르게 하면 이거 뭔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내 책상 내 이것을 제자리로 만들려고 해. 그게 바로 르샤틀리의 원리의 기본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찌했던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라는 내용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겠는데 이산화질소를요, 사산화이질소로 만들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뭘 했냐면 누굴 넣었죠? 사산화이질소 얘를 넣었대요. 생성물. 그러면 이 생성물은 이건 어때? 1로 가겠죠. 사산화이질소의 농도는 감소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누가? 이산화질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바라는 표현이 이겁니다. 뭐냐 하면 이들이 보세요. 하나가 반응할 때요. 두 개가 생겨납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비는 평형 농도의 비가 아닙니다. 평형 농도는 뭐죠? 일정한 농도의 값, 요거죠. 이들 현재의 농도에 해당하는 값, 요거. 그러면 이들이 1대2 그건가요? 평형 농도가 개수비 아니고 반응하고 생성되는 몰수의 비가 개수비라고요. 그럼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선생님 이렇게요. 자 보세요. N2O4가 1만큼 감소했어요. 됐나요? 그럴 때 NO2는 그들의 배 2만큼이 많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즉 감소의 폭, 증가의 폭을 보면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와도 연관시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나요? 당연히 나오죠. 꼭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번에는 뭘 넣었나요? 그렇죠. 이산화질소 넣었어요. 얘를 넣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넣으면 얘 어떻게 되죠? 2대1. 자, 봐봐. 2대1. 2만큼 감소됐고요. 1만큼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뜻. 평형 농도 자체가 개수비 아니고 반응하고 생성되는 아이에 해당하는 그들의 몰수의 비가 개수의 비와 연관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관련되어 있는 농도 변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N2O4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이들에 해당하는 거, 이들 양이 점점 감소하게 되면 얘 양이 점점 증가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아까 그래프와 연관해서 알아보실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화학평형, 이들을 사실은 요 내용이 새롭게 들어온 거죠. 자유에너지의 관점에서 같이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표현을 했었냐 하면 자유에너지의 변화가 0보다 작으면 그 반응은 자발적이에요. 이런 표현 해줬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건요. 마치 높은 언덕에서 공을 쭉 굴려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공은 당연히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자, 세로축이 자유에너지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A에서 B로 되는 상황에서 자유에너지의 변화량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현재 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 더불어서 공이 여기 내려왔어요. 이거 어떻게 되죠? 다시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자유에너지의 변화가 0보다 크게 됩니다. 0보다 크게 된다라고 하는 거 뭐야? 정반응 자발적이지 않아요. 그럼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항상 화학의 세계는 정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반응도 있죠. 정반응이 비자발이라면 역반응은 어떻게 돼? 역반응? 거꾸로 오는 거? 역반응은 당연히 자유에너지 변화가 0보다 작아지는, 감소되는 방향이죠. 아,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 이 부분은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 나중에 이 공은요, 왔다 갔다 멈춤. 뭐죠? 자유에너지의 변화가 0과 같은, 변화 없는 어떤 상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자,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로 작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로축을요, 자유에너지라고 두고요. 주어져 있는 가로축은요, 반응의 진행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응 물질로부터 생성 물질로 진행 정도예요. 자, 반응 물질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면 생성물로 가는 양 당연히 더 많아요. 물론 역반응 조금 올 수 있겠지만 정반응 속도가 더 큰 거죠.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는 자발적으로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났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들이 어때? 네, 너무 지나치게 가게 되면요, 오히려 자유에너지 변화가 0보다 커요. 0보다 크다라는 건 뭐지? 정반응 비자발이라고 그동안 숱하게 공부를 했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정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반응도 온다라고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정반응이 비자발이야? 그렇죠. 그렇다면 거꾸로 오는 거,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가는 역반응이 자발적이겠구나. 그때의 자유에너지 변화는 0보다 작구나. 그렇죠. 그렇게 둔다면 이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자유에너지의 변화가 0이 되는 요 시점입니다. 자유에너지의 변화가 0이 되었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요. 동적 평형.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서로 같아져 있는 동적 평형 상태로서 현재 이들은 마치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평형 상태. 그래서 자발적인, 어느 쪽으로도 자발적인 반응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가요? 완전 중요하죠. 그래프 나오나요? 반드시 나오죠. 꼭 알아두시고, 아, 자유에너지의 변화를 논했을 때 화학 평형이다 라고 하는 부분, 사실은 지금은 선생님이랑 이제 화학 평형에서만 하지만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랑 화학 평형 이용에 가서 보시면 상평형, 용해평형, 산염기 평형, 산화환원 평형 나옵니다. 각각의 모든 평형일 때 여러분들 상평형, 우리 상변화는 전에 물질의 상태에서 잠깐 언급했었거든요. 그럼 그때 상이 평형이 이루는 그 상황도 자유에너지 변화 얼마? 0. 용해평형,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용해도 개념 아시죠? 포화용해, 불포화용해, 과포화용해 이 상황. 그렇게 포화용액이 되어 있는 상황도 뭐예요? 자유에너지에 대한 변화? 0. 모든 각각의 상태에서 평형에 대한 단원이기 때문에 평형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을 델타 G가 0이다 라고 놓고 보셔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둬라 라고 하는 거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학하는 사람들 이런 거죠. 자, 그래 좋아. 인정. 난 그동안 사실은 좀 약간 배신감 들지 않나요? 선생님 항상 화학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물리를 좋아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생님 화학은요 왜 이렇게 명쾌하지 않아요? 막 이런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화학하는 사람이니까 뭐가 명쾌하지 않니? 화학처럼 명쾌한 게 어딨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도 인정. 뭐냐면 정반응 실컷 나갈 거라고 배웠죠. 근데 어때? 알고 봤더니 정반응 다 가지 못하고 역반응도 우세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그들이 결국에 평형의 타협점을 잡은 거예요. 나는 다 갈 줄 알았는데, 물리처럼 얘는 다 진행, 뭐 어떤 움직임 변화량 쫙, 그런 줄 알았는데 온갖 예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학하는 사람들은
에이, 그러면 이거 어차피 역반응도 오겠네요. 그렇지, 그거 좀 인정해줘. 그러면 이거 도대체 정반응이 우세한 아이인가요? 역반응이 우세한 아이인가요? 글쎄다, 이거는 정반응이 우세한 것 같기도 하고 역반응이 우세한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열띤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학하는 사람들 어떤 반응을 했는데 선생님 이거 정반응 완전 잘 가는 그 시스템이에요. 선생님 이거 반응해봤는데요. 이건 정말 잘 안 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잘 가고 잘 안 가고 어떤 반응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이런 표현에 있어서 나는 이게 어떤 논문거리로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학회에 나가서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 그러니까 수상을 하게 되겠죠. 노벨상도 받고 뭘 하고 하건. 그런데 나는 이거 잘 돼요. 이거 잘 못 돼요. 이런 표현에 있어서 외국에 가서 이건 잘 돼요. 이건 잘 못 돼요. 외국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잘 되는 기준이 뭔데? 야, 내 관점에서 우리 실험 세팅은 그거보다 더 잘 돼. 그거보다 더 생성물 많이 나와. 야, 내 관점에서는 이거 이렇지 않아. 서로가 말하는 게 다 다를 겁니다. 뭐가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반응을 논할 때 이거 잘 가. 이거 정반응이 우세. 이거 잘 안 가는 반응이야. 라고 표현함에 있어서 도대체 이들이 어디서 머무르지? 어디서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서 평형에 도달하지? 그것을 숫자로 얘기한다면 선생님 이거요. 이 평형을 구해봤더니요. 이 평형상수가 10만이에요. 이거 평형상수 구해봤더니 이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에요. 이렇게 뭔가로 숫자로 가시화된 값이 나온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될 거예요. 이 반응에. 그래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뭐라고? 평형상수. 자, 평형상수는 뭐라고 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K라고 이니셜을 쓰죠. 화학평형의 법칙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일정한 온도에서 가역 반응이 평형 상태에 놓여지게 되면 반응 물질에 대한 농도의 곱과 그 다음 무엇? 생성 물질에 해당하는 농도의 곱이 어때? 그들의 비가 항상 일정하게 나옵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형상수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이거죠. 자, 정반응의 속도 V1, 역반응의 속도 V2입니다. 선생님이랑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잠깐만 판서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정반응의 속도, 정반응의 빠르기예요. 정반응의 빠르기라고 하는 것은 정반응에 관여하는 물질, 누구죠? 반응물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반응 속도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반응 물질의 농도의 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응 물질의 농도의 곱에 비례할 거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의 속도 상수죠. 속도 상수를 K1을 이렇게 붙여줘야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역반응도 존재를 하게 될 텐데 V2 잠깐만 볼까요? 우리 역반응의 입장에서 논하자면 역반응의 반응의 빠르기를 결정짓는 것은 역반응에 해당하는 반응물 누구? C하고 D. 그래서 역반응의 속도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생성물 C, 생성물 D의 농도의 곱에 비례해 K2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평형이 뭐라 그랬죠? 평형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요 라고 하는 의미. 여기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거 반응이 어느 정도에 치우쳐졌어요. 아니면 잘 못 갔어요 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얘기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었죠. 숫자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반응의 속도 상수분의 정반응의 속도 상수로 숫자로 하나쯤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바로 뭐야? 평형상수입니다. 그럼 평형상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들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정리를 해보면 A의 A제곱, B의 B제곱분의 C의 C제곱, D의 D제곱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군요. 자, 평형상수는 무엇이라고?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의 누구? 생성물의 농도의 곱. 자, 이때 농도라 하면 여러분들 농도 여러 가지 배웠죠? 퍼센트, 몰 농도, 몰랄 농도. 누구? 몰 농도로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 평형상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생님? 그래요.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에 생성물의 농도의 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농도를 아무 농도나 넣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들 반응이 종결된 것처럼 보여요. 뭐죠?
동적 평형 상태에 있는, 즉 평형 상태에 놓여져 있는 각 물질의 몰 농도 데이터를 넣어주셔서 평형상수를 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평형상수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볼게요. 화학반응 양쪽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 서로 같아지게 되는 동적 평형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그들에 해당하는 속도 값을 두고 그들이 서로 어떤 상태? 같은 상태. 그렇게 된다면 속도 상수에 대한 비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평형상수는 자,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에 생성물의 오도의 곱으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럼 봅시다. 평형상수에 대한 특징 가볼까요? 자, 중요해요. 평형상수는요, 오롯이 온도에 의해서만 변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온도에서는 항상 그 반응의 고유한 값을 가진다라는 부분, 단위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온도에 의해서만 변한다라고 했었죠? 중요해요. 농도나 압력에 의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역반응이다라고 하는 건 주인공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위치가 바뀌었을 거예요. 따라서 역수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같은 반응이라도 화학 반응식에 있어서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형상수를 고려해서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런 것이죠. 자, 화학 반응식 개수가 2배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에 생성물의 농도의 곱이 평형상수라고 했으니까 개수가 2배. 그렇죠. 자, 이들은 이렇게 A의 A제곱, B의 B제곱, C의 C제곱, D의 D제곱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개수가 2배라고 하는 건 여기에 2제곱까지 다 각각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뭐 해주면 돼? 여기에 이렇게 평형상수의 제곱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자, 두 화학 반응식을 더했대요. 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화학 반응식의 평형상수, 또 다른 화학 반응식에 또 평형상수가 주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더했다, 결국 평형상수를 곱한다. 뺐다, 뭐 해주면 돼? 그렇죠. 나누기를 해주면 된다라고 했던 부분. 자, 마지막 5번. 꼭 중요해요. 순수한 고체. 다시 말해서 평형이어 있는 반응 안에서 고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액체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상태를 꼭 표시해 주거든요. 또 용매, 물 같은 거 같은 맥락이죠. 자, 이렇게 액체가 주어지게 되면 이들은 양에 관계없이 뭐가 돼? 평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자, 우리가 평형 농도라고 하는 게 뭐였죠? 평형 농도? 몰 농도예요. 몰 농도는요? 자, 몰 퍼 리터예요. 몰 퍼 리터. 해당되는 그 부피의 입자수. 그럼 보세요. 고체 덩어리가 들어가서 뭔가의 평형을 했어요. 현재 나는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나의 부피당 입자수. 고체의 부피는 뭐예요? 수용액 전체의 부피가 고체의 부피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체구죠, 체구. 자기 자신의. 그럼 내가 반응해서 없어지는 만큼, 몰수가 바뀌는 만큼 나의 부피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체에 해당하는 농도는 변하지 않아요. 왜? 고체 자체의 부피가 나의 체구, 고체 체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입자수가 변화됐다? 그럼 나 이 체구가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고체, 액체도 같은 맥락,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평형상수식에 표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 평형상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2013년도에 치러져 있는 10월달 정리나 확률평가였어요. 그림은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화학 반응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초기 상태, 평형 상태에서 A와 C에 관련되어 있는 몰수를 나타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음에도 와닿지 않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반드시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먼저 기재해 두고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초기 상태는요. 0.2몰, 0.2몰, 그 다음 얼마? 0.4몰이에요. 선생님이랑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들이 화학 반응식 개수의 비대로 반응하고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생성되고 물론 또 역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평형 상태일 때 이들이 A는 0.1, B는 모르고 C도 몰라요. 그 대신에 뭘 알죠? 평형 상태에서 A의 양이 선생님 0.2에서 0.1로 감소가 되었어요. 뭐죠? 그렇죠. 감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요. 얘는 마이너스 0.1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빨리 머리를 써야 되죠. 1대 1대 1,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얘는 플러스 0.1. 그러니까 x값은 0.2에다 0.1을 뺀 0.1. 자, 얘는 얼마? 0.4에다 0.1을 더한 0.5. 그러면 문제에서 x 더하기 y를 물어봤죠? x 더하기 y 얼마입니까? 0.6. 평형상수 k는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평형 농도를 넣어야 돼요. 반응 농도 아닙니다. 초기 농도 아니죠. 평형 농도. 그럼 평형 농도 0.1, 무조건 0.1 넣는 습관 금지. 뭐 해야 되죠? 몰 농도. 다행히 용기의 부피가 1리터이니까 1 굳이 안 나눠줘도 될 것 같아요. 0.1 곱하기 0.1, 그 다음에 누구? 0.5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부분. 따라서 얼마? 평형상수 5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는 다행히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어요. 화학 반응식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반응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화학 2 정도 하는 친구들이라면 화학 반응식은 당연히 세울 줄 안다라고 가정하세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 일단은 세울 줄 알아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놓치시지 말아야 될 거, 초기에 해당하는 농도를 설정해 놓고요. 화학 반응식 개수비대로 반응하고 생성되는 그 상황을 먼저 인지하세요. 그래서 누가 없어졌는지, 누가 생겨났는지만 딱 포인트를 잡으면 해당되는 평형 농도가 누구인지 그 값을 알아내게 될 것이고, 그 평형 농도를 평형상수식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평형상수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중요한가요? 완전 중요하죠.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신에서도 당연히 나오는 부분이고요. 정연합, 수능, 모의평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두시고 방법에 여러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평형상수의 이제 의미를 가봅시다. 우리가 아까 누누이 얘기했던 거. 자, 우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형상수 K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네, 선생님, K는요.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에 생성물의 농도의 곱으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그 평형상수가 선생님 제가 이걸 실험을 했는데요. 평형 농도를 넣었는데요. 그 값이 10의 4제곱이었어요. 그 말은 뭐죠? K가 1보다 엄청나게 커요. 그 말은 뭐냐면 평형 상태에서 누가 절대적으로 많아? 생성물이 절대적으로 많은 조건에 간 겁니다. 그 말은 선생님 제가 한 요 실험 세팅에서는 정반응 잘 가요. 아까 앞서서 학회지에 가서 이거 정반응 잘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값에 이 상황의 평형상수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도 다 알아들어요. 왜? 우리끼리 약속이니까. 화학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언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노벨상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세팅을 했어요. 화학자로서. 반응의 어떤 상황을 했는데 그게 K값이 완전 커. 그래서 발표했어요. 잘했어요. 정반응 잘 일어났군요.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공통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다 봐도 그 상황의 평형이 어디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K가 1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정반응 잘 안 간 거죠. 완전 안 간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의 4제곱 분의 1인 겁니다. 반응물 절대적으로 많죠. 정반응 안 간 거니까 이거 정반응이 잘 유도가 안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된다는 부분.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리지 말아야 될 당부할 부분이라면 나중에 반응 속도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요. 평형상수가 크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거 반응 완전 빨라요? 그거랑은 무관합니다.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은 얘가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 반응 속도는 초기의 반응 속도가 어떻게 그 빠르기가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형상수랑 반응 속도 부분과 연관시키지 말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첫 번째 문제는 19번 대수능 예비시행 19번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기체 A와 B에 대한 화학 반응식과 용기에 들어있는 A와 B에 대한 상태를 표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A와 B, 그 다음 뭐지? C가 있어요. 각각의 양쪽의 콕에 A와 B가 들어져 있죠. 얼마가? 0.3, 0. 얼마? 4 이렇게요. 이들이 반응을 할 거예요. 반응했나요? 반응하겠죠. 자, 문제에서는 콕을 열어서 A와 B를 반응을 시켰대요. 평형에 도달했더니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전체 분자수 0.5몰 밑줄 치세요. 자, 뭘까요? 이들은 A와 B 마이너스 X 플러스 X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A는 0.3 마이너스 X, 0.4 마이너스 X, X가 자리 잡게 되겠죠. 선생님, 이거 왜 정반응 같다라고 해야 되죠? 이거 혹시 역반응 오지 않았나요? 에이, 역반응이 와려면 적어도 C가 있어야 되겠죠. C 없어요, 지금. C 하나도 없는 반응물만 넣어줬으니까 당연히 정반응으로 올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X라고 그들의 개수비 1대 1대 1인 것을 이용해라 라고 하는 부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럼 보세요. 이들을 몽땅 더한 게 얼마? 0.5몰이래요. 자, 보자. 마이너스 X 플러스 X 지워졌다? 선생님, X 0.2군요. 그래요. 이거예요. X 0.2 넣어보세요. A라는 거 얼마? 0.1몰. B라는 거 얼마? 0.2몰. C라는 거 얼마? 0.2몰.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부분. 자, 그럼 기억항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전체 압력은 기체 전체 압력이요? 좋아요. 전체 압력은 콕을 열기 전 A의 압력보다 어떻습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평형이 되고 나서랑 비교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콕을 열기 전 A 압력은요. 얘 얼마야? 0.3몰만 있었어요. 네. 기체의 전체 압력이요? 네, 선생님. 기체 전체 압력은 입자수 얼마야? 0.5몰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평형이 되었을 때가 입자수가 더 많으니까요. 압력, 콕을 열기 전 A의 압력보다 더 크잖아요. 그럼 이거 틀린 진술인가요? 에이.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돼요. 기체가 나오면. 여러분들 우리 이거 배웠죠? 이상기체 방정식, 하늘이 내린 식. PV는 nRT. 현재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압력이다라고 하는 건 뭐에 비례하냐면 부피분의 입자수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뭐냐? 콕을 열기 전 A의 압력은 전체 1리터의 0.3몰에 해당하는 압력이 될 것이고, 평형이 되었을 때의 전체 압력은 콕을 열었으니 전체 부피가 얼마? 2리터가 되겠죠. 따라서 2분의 0.5에 해당하는 값 0.25.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커요. 따라서 기체의 전체 압력은 콕을 열기 전 A 압력보다 작다라고 하는 진술이 옳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항입니다. 분자수예요. 분자수. 자, 우리 분자수 구했습니다. 뭐였죠? A도 B도 C도 다 구했죠. B와 C는 작은 것이 아니라 같습니다. 자, 디귿항입니다. 평형상수. 자, 평형상수 우리 뭐 넣어야 돼? 몰 농도. 그러면 A의 몰 농도, B의 몰 농도, 그렇죠. C의 몰 농도. 이렇게. 자, 현재 A는 0.1몰입니다. 0.1. 자, B 얼마? 0.2. C 얼마? 0.2. 끝? 아니죠. 몰 농도예요. 몰 농도면 뭐 해야 돼? 몰수를 전체 부피로 나누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피 얼마였죠? 2. 자, 여기도 2. 여기도 2. 이렇게. 전체 부피 2리터. 자, 그래서 요것을 고려해서 계산한 값 얼마가 나온다? 요 값 계산해 보시면요. 이거는 20이 나옵니다. 20. 왜? 요거 지워지죠? 그래서 자, 따라서 평형상수 얼마? 20으로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정답은 기억 디귿 정답 3번으로 맞추실 수 있다는 부분. 자, 평형상수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 많이. 자, 조금만
다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2013년 9월 모의평가로 나온 14년도에 치러진 16번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선생님 이때 아마 이거 해설 방송을 했었는데 해설하면서도 막 이거 너무 멋지다 이런 표현 했습니다. 볼게요. 다음은 기체 A가 B로 되는 화학 반응식이에요. 그런데 뭐야? A가 반응 계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몰라요. 강철 용기 부피가 변하지 않는 4몰 농도의 기체 A를 넣고 오케이 반응시켜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에 해당하는 농도를 각각 표현해 줬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이 환상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형 상태에서 A의 몰 분율 동그라미 A의 몰 분율이 얼마? 7분의 6.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A가 왔다 갔다 B 이거예요. 자, 강철 용기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몰 농도에 해당하는가 몰수로 4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리터에 4몰. 자, 그랬을 때 얘는 평형 농도 몰라요. X. 자, 얘는 0이었는데 얼마? 0.5가 생겨났대요. 평형에서 A의 몰 분율, 몰 분율 X라고 쓸까요? 대문자 X? 이건 뭐였죠? 그렇죠. 바로 A의 몰수, B의 몰수, 그 다음 A의 몰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거 그대로 넣어서 X 더하기 0.5, 그 다음 X. 그들이 얼마? 7분의 6 요거죠.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X 얼마? 3 나와요. 3. 3.5분의 3. 7분의 6. 이거군요. 자, X가 얼마? 3입니다. 3. 3.0.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3이 되려면 4에서 얼마를 빼야 돼? 빼기 1. 얘는 0에서 얼마가 됐기 때문에 플러스 0.5 되었기 때문에 0.5죠. 자, 그렇다는 거 얘 몇 대면 반응하고 생성되는 B. 반응하고 생성되는 B 개수의 B. 몇 대면 2대 1. 2대 1. A가 얼마군요? 2군요. 이렇게 멋지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 X는 무엇입니까? 2.5 아닙니다. 얼마로? 3으로. 자, 요거 나왔어요. 이거 평가원 완전 좋아하죠. 완전. 정말 많이. 그러다 보니까 화원도 자꾸만 이걸 건드려요. 분자량. 자, 볼까요? 지금 얘는 2A가 B가 되고 있는 화학 반응식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화학 반응에 있어서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열심히 외우셨던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시죠? 그거 써먹으라는 거예요. 이미 화학 1에서 분자량 개념 배웠으니 그거는 정도는 알아야지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 A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얘가 2몰이 반응해서 B라는 아이 1몰이 나옵니다. 그러면 A라는 애 2몰의 질량은 1몰의 질량 뭐야? 분자량에다가 그렇죠. 그람만 붙이면 되는 것이고 2몰이니까 2를 곱한 값이에요. 그 말은 B 1몰의 질량, B의 분자량. 자, 요거 한글로 풀어볼까요? 분자량은요. 네, B가 A의 2배입니다. 맞죠? 그래서 2배입니다. 라고 하는 진술로 고를 수 있다는 뜻. 디귿항. 평형상수 뭐 하면 돼요? 구하시면 되죠. 자, 평형상수 우리 여기 평형농도 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까 부피를 1로 뒀어요. 따라서 누구? 3의 제곱분의 2니까 B의 농도 얼마? 0.5, 2분의 1 얼마? 18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뜻. 정답은 몇 번? 니은 디귿이 있는 5번으로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이번엔 뭐냐면요. A하고 B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C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1리터 강철 용기에 A 0.002몰과 B 0.04몰을 넣고 반응을 시켜서 평형에 도달할 때 얼마? A는 0.01몰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A, 3B, 2C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처음에 0.02, 0.04가 되겠죠? 반응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얼마? A가 0.01이 되었습니다. 자,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1대, 3대, 2. 선생님, 얘는요, 0.02에서 0.01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0.01이죠? 그렇죠. 1대 3대 2, 마이너스 0.03, 0.02, 1대 3대 2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B라는 건 얼마가? 0.01로
C라는 건 얼마? 0.02가 되겠군요. 그렇죠. 자, 우리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평형 상태에서 B의 몰수. 자, B의 몰수만 하나요? 아니죠. 다 알아요, 다. A의 몰수, B의 몰수, C의 몰수 다 압니다. 따라서 기억항 0.03 아니다. 니은항. 평형상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하면 되죠. 자, 평형상수는 평형 농도 넣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A 농도, B 농도의 몇 제곱? 3제곱. C 농도의 얼마? 제곱. 조심히 넣어주시고 강철 용기.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해 주세요. 부피. 가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낚였어요 선생님 저 이거 실수했어요 라고 하는데 실수 아니라 실력이에요. 뭐냐면 꼼꼼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보셔야 되죠. 몇 리터? 1리터. 얘는 그나마 다행인 거야. 1분의 0.01. 자, 여기도 1분의 0.01의 세제곱. 자, 1분의 얼마? 0.02의 얼마? 제곱. 요거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뜻. 자, 요거 정리해 보시면요. 얼마 나오죠? 그렇죠. 바로 4 곱하기 10의 4제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디귿항. 평형 상태에서 용기의 전체 압력은 반응 전에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강철 용기입니다. 강철 용기. 그러면 선생님 뭐에 비례해? 그렇죠. 입자수. 자, 현재 주어져 있는 압력, PV는 nRT. 강철 용기, 부피는 일정하고요, 선생님. 네. 압력이라고 하는 거 온도도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입자수 고려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반응 전에는 얼마? 얼마? 그렇죠. A와 B 따라서 0.06몰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반응 후에는 얼마? 그렇죠. 0.01, 0.01, 0.02. 자, 이건 0.06. 그 다음에 이건 다 더하면 0.04. 자, 그러면 평형 상태에서요. 네, 여기 요 값이요. 용기 내 전체 압력은 입자수에 비례하게 되는데 반응 전에 0.06에 비해서 0.04는 얼마의 관계입니까? 3분의 2라고 하는 부분. 따라서 2분의 1배가 아니라 얼마로 정정? 3분의 2배에 해당합니다. 라고 정정하기.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정답은 니은항만 있는 몇 번인가요?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이랑 지금 3개의 문제를 풀었어요. 3개. 3개의 문제를 풀면서 느끼겠지만 항상 어떤 값이 주어지죠? 처음의 상태. 그리고 평형이 되었을 때 그들에 대한 변화량이 뭐랑 관련돼? 화학 반응식에 있어서의 개수의 비와 관련된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설령 어떤 미지수로 나올지라도 그것에 해당하는 비율을 이용하면요 충분히 골라내실 수 있는 것이에요. 선생님 중요한가요? 완전 중요하죠. 평형상수는요 대세예요, 대세. 그리고 사실은 전국연합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어떤 개념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평가원에서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특히나 9월 모의평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수능 문제에서 평형을 자꾸만 더 깊이 들어가고 있죠. 2016학년도의 수능 문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 평형이라고 하는 부분 항상 평형상수와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자, 이걸 단방에 실력을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을 잘 쫓아오면서 한순간씩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세 문제로만. 오늘은 평형상수를 유도하고 관계식에 대한 설정 세 문제로만 실력을 쌓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앉은 자리에서 복습 꼭 선생님과 약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입니다. 좀 더 하셔야 돼요. 평형 아직 좀 더 얘기할 거 있습니다. 평형상수와 반응지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풀면 될지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